눈물을 흘리면서 수술실로 들어가는 한 여인.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첫 번째 남자 1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넓은 수영장과 잔디가 딸린 좋은 집이었다. 비추는 햇볕은 따사로웠고 야외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이 조용히 반짝였다. 그곳에는 행복해 보이는 연인이 앉아 있었는데 드림백화점 후계자 마동석과 그가 사랑하는 여자 정숙희였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좋았다.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서로가 행복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날이었다.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무리의 남자들이 나타났고 가장 앞선 남자가 딱딱하게 말했다.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동석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못 간다고 전해. 숙희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아버님이 반대하시는 거 당연하다며 동석에게 아버님을 만나러 가라고 말했다. 그런 숙희의 손을 잡고 동석이 말한다. 내가 사랑하는 건 정숙희, 당신이야. 아버지가 나 대신 결혼 생활 할 거 아니잖아. 숙희는 그 말에 잠깐 웃으려 했지만 눈이 먼저 쳐졌다.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버님 입장에서는요. 고아의 아무것도 아닌 저를 며느리 삼고 싶어 하진 않을 거예요. 동석은 단호하게 말했다.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랑 결혼해. 그 순간 두 사람이 보고 있던 TV 화면이 바뀌었다. 시상식 장면이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검정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등장했다. 바로 배우 최화영. 우아하고 아름다운 미모의 그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안다는 말이 어울리는 탑스타다. 최화영은 시상식에 참가해 화면을 보고 인사를 하던 중 갑자기 헛구역질을 했다. 순간의 흔들림이었지만 화면 속 그녀는 분명 불편해 보였다. 그리고 다음 날 기사가 터졌다. 배우 최화영, 드림백화점 후계자 마동석과 결혼 초일기. 동석의 아버지는 신문을 보자마자 화가 나 신문을 던져버렸다. 그때 집에 들어온 동석이 그 광경을 마주했다. 동석의 아버지는 동석을 향해 거칠게 말했다. 처신을 어떻게 하길래 이 여자 저 여자 난리냐? 최화영을 임신시킨 거냐? 동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그럴 리 없다고 말했고 떨어져 있는 신문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한층 더 차가워진 목소리로 천박한 고아도 딴따라도 내 집에 들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동석의 아버지. 동석은 참지 못하고 말했다. 최화영은 저랑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숙희는 착하고 똑똑한 여자예요. 아버지는 고아라는 말을 꺼내며 숙희를 깎아내렸고 동석은 그 말에 맞서며 소리 없이 날이 섰다. 고아라고 자꾸 폄하하시는데 고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동석을 보며 우리 같은 사업하는 사람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냐며 언성을 높이는 동석의 아버지. 동석은 물러서지 않았다. 숙희는 제 아내로 부족함 없는 사람입니다. 저 결혼하겠습니다. 한편 숙희는 임신 수첩을 들고 있었다. 숙희의 얼굴엔 기쁘고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리고는 동석 씨, 우리 아이가 생겼대. 내가 엄마가 된다는 게 신기해. 라고 말했다. 숙희는 동석에게 이 소식을 전해줄 생각에 잔뜩 기대가 부풀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찰나. 길을 걷던 숙희가 신문을 보게 됐다. 최화영과 동석의 스캔들, 그리고 최화영의 임신 소식까지. 숙희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괴로움이 숨처럼 목을 조였다. 그 시각, 동석은 최화영을 찾아갔다. 도대체 이 기사는 뭡니까? 그쪽이 혼자서 나 좋다고 쫓아다녀 놓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가 어떻게 난 겁니까? 하지만 화영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동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랑 결혼하는 게 그렇게 화가 나요? 그런 화영에게 동석은 착각 좀 그만해. 손 한 번 잡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애가 생기냐 물었고 화영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정숙희라는 여자랑 결혼하려나 본데 절대 그렇게는 안 돼요. 동석 씨는 나랑 결혼할 거예요. 내가 동석 씨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동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라. 당신이 성모 마리아라도 되냐고. 그러자 화영은 오히려 차분하게 되물었다. 생각 안 나는 척 하는 거예요?
저번 회식 후에 술에 취한 동석 씨 내가 데려다 줬잖아. 나를 안으면서 수키라는 이름을 부르던데. 착각이었다고 변명하지 말아요. 동석은 그 말에 눈을 질끈 감고 괴로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런 동석을 보며 화영은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다. 내 뱃속에 동석 씨 아이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그리고 화영은 동석의 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동석 씨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동석의 아버지는 우리 집에는 딴따라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차갑게 말했다. 화영은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말했다. 잠깐 놀라는 듯 했지만 그 말에도 동석의 아버지는 절대 받아줄 수 없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화영은 문 앞까지 따라가 애원했다. 제발 받아주세요.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지만 동석의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고 눈물 작전이 통하지 않자 화영이 바뀐 말투로 말했다.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면 백화점 이미지에 좋지 않을 거라고. 이미 신문에도 기사가 났고 사람들도 제가 애를 가진 걸 아는데 회장님이 저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회장님은 매정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날 거고 그럼 불매운동 시작. 회사의 주가는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화영에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동석의 아버지의 고민은 깊어졌다. 한편 동석은 수키를 찾아갔다. 집 앞 대문을 계속 두드렸지만 수키는 대답이 없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되자 대신 집주인이 나와 말했다. 새들어 살던 아가씨는 조금 전 짐을 싸서 나가버렸다고. 동석은 수키를 찾아 헤맸다.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매일을 찾아다녔지만 수키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산달이 가까워졌는지 채화영도 정수키도 제법 배가 나와 있었다. 수키는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TV뉴스에서 나오는 긴급 속보. 드림백화점 부사장 마동석. 모나코에서 요트를 타던 중 실종. 요트 주변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수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같은 뉴스를 들은 채화영도 초조해서 안절부절했다. 동석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돌아온 건 행방묘연이라는 답뿐이었다. 결국 화영은 참지 못하고 동석의 아버지를 찾아갔다. 마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울 거 없다. 동석이 안 죽었다. 분명 어디 살아있을 거다. 화영은 울며 말했다. 저도 그러길 바란다고. 관심을 두지 않으려 했지만 마 회장은 화영의 배를 보니 궁금해졌다. 몇 개월이냐? 화영은 8개월이라고 답하며 아버님의 손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마 회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동석이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냐고 물었고 화영은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저 그렇게 몸 함부로 굴리는 여자 아닙니다. 마 회장은 말했다. 그럼 증명해라. 화영은 눈물을 흘리며 이 아이는 동석 씨 아이예요. 제가 나와서 꼭 증명하겠습니다. 그럼 아버님도 저에게 한 말 꼭 사과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렇게 마 회장과 이야기를 마친 화영은 집에서 나왔고 기사가 운전하는 차에 올라탔다. 돌아가던 중 길가에서 무언가를 두리번거리는 정수키를 보고 표정이 굳어졌다. 수키의 배가 자기만큼 나와 있던 것이다. 저 여자도 임신을 한 거였어. 수키도 동석의 사고 소식을 듣고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 회장의 집을 찾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집 너머로 가정부와 직원이 나누는 이야기가 들렸다. 마동석 시체를 아직 찾지 못했다며 수키는 시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망연자실해졌다. 마 회장의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놀란 마음으로 다시 발길을 돌릴 뿐이었다. 그런 수키를 바라보며 화영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어림없어 정수키, 얼른 포기해. 동석 씨 아이는 내 아이 하나로 충분해. 너는 그 아이 절대 못 낳을 거야. 집에 돌아온 화영은 생각했다. 정수키가 애를 낳지 못할 방법을. 그렇게 수키 곁을 맴돌기 시작하더니 끝내 수키의 집까지 쫓아갔다. 집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길에 화영은 갑자기 배에 통증을 느꼈다. 눈앞이 흐려지고 의식이 꺼져가더니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화영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때 화영의 다리 사이로 피가 흐르고 있었다.
화영은 그걸 보는 순간 절망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다. 안 돼, 내 아이. 화영은 고통스러워하며 내 아이를 꼭 살려달라는 말을 반복하며 응급실에 실려가는 장면으로 일화는 막이 내렸다. 두 여자의 아이 아빠인 마동석의 행방과 화영의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보이스 시네마는 더욱더 재미있는 이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